유형 5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유형 5번 유형 5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함수의 상등이랍니다. 함수의 상등.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이미지가 중요해요.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은 그냥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 fx와 gx의 이름이 다르면 원래는 다른 함수예요.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함수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이름이 다르면 다른 함수라는 건 정의역과 공역에 제한을 두는 건데 그냥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 구간일 때, 즉 실수 전체의 집합을 내가 정의역으로 했을 때는 이름이 다르면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다른 함수예요. 물론 여기서 또 이러면 안 돼요. 어떠면 안 되냐면 선생님 루트 fx가요 루트 x제곱이고요 그리고 gx가요 절대값 x면 이름이 다른데요? 근데 우리들은 같은 함수인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안에 거 제곱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절대값 x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fx와 gx는 이름이 같은 거 맞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하는 내용은 함수의 상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거냐면 잘 들어봐. 예를 들어요. fx와 gx에 대한 이름을 선생님이 이렇게 줬다라고 칩시다. fx라고 불리는 건 x제곱이요. 그리고 gx라고 불리는 건 절대값 x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름이 다른 상태란 말이죠.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함수예요. 괜찮아? 다른 함수란 말이에요. 왜? 그림을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상에서요. 나 x제곱이라는 그래프 누구나 그릴 줄 알아요. 호로로로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요. 나요 절대값 x요.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죠?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부메랑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르잖아. 왜? 여기다 x 대신 2를 대입해봐. 그럼 뭐 나와? 4. 여기다가 2를 대입해봐. 뭐 나와? 2. 그러니까 다른 함수야. 맞아? 근데 우리들이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지. 우리 fx와 이상하게서 gx가 같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둘이 같아진다고? 그런 일은 원래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이런 일이 같게 만들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정역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야. 정역에 제한을 둔다는 말 자체는 함수 자체가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무한 집합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역에 제한을 둬서 어떤 거? 유한 집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두 함수는 이름이 달라도 뭐해질 수 있다는 거지? 같아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개념이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정의역의 제한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쌤 물으신다면 이렇게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잘 봐.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래. 어떻게?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입력에 따른 출력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함수를 같다라고 정의해버리거든. 그러면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같다라는 건 이것을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각각의 그림을 쉽게 그려낼 수 있으니까 교점이 3개 정도 생긴다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괜찮아? 이 교점이 3개 정도 생긴다는 건 알 수 있는 거 맞지? 이것이 결국 1,1이 되고 여기가 바로 0,0이 되며 여기에 교점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1이 돼. 그럼 여기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내가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교점은 어떻게 내가 구해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그림으로 해결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식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식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 거냐? 어머나 호로로로로 나의 이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gx의 이름이 x란 말이죠. 맞아? x랑 누구랑 만났는지를 보는 거죠. x 제곱과 만났는지 보는 거지.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야. 이 구간 속에서 x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구간 속에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나와? 0과 1이 나오는 거 맞지? 그렇게 교점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교점이 몇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세 값은 우리 둘의 함수가 이름은 달라도 같게 만들어지는 입력값이라는 거지. 어떻게? 1을 여기다 대입해도 1, 0을 여기다 대입해도 0, 0.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한든 간에 1.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 이 세 가지 값 말고는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3을 대입하면 나는 9, 나를 3을 대입하면 3. 괜찮습니까? 이렇게 뭐를 뒀을 때, 정의역에 제한을 뒀을 때 우리 두 함수는 이름이 달라도 어떻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지? 같은 함수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 자, 466번 문항을 보실래요? 지금 정의역이 쌍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다 이렇게 되어 있어. 유한집합으로 제한을 둔 거지. 그런데 함수의 이름이 다른 거지. fx는 x제곱이고 gx는 선생님 잘못 썼네. 밑에 문제를 쓰고 있어.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2a x의 제곱 더하기 3b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라는 함수의 이름이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런데 두 함수가 지금 뭐하다는 거지? 서로 같다는 거예요. f랑 g랑 뭐하다는 거지? 서로 지금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난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이 3차 함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좌표평면에다 그림을 그릴 생각을 당연히 안 하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지. 정의역 1과 2 이렇게 제한을 뒀을 때 우리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건 1을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뭐하다는 거지? 같다라는 거지. 그 출력값이. 이해해? 2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뭐하다는 거지? 그 출력값이 같다는 거죠. 왜? 교점이니까요. 교점의 x좌표가 1과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교점의 x좌표가 1과 2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의 교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교점에 대한 x좌표가 몇과 몇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1과 2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건 이런 거겠죠. 나요. F1, G1이 같아요. 1에 대한 입력에 따른 출력값이 같아요. 함수값이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F1, G1이 같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여전히 F2와 G의 값이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시라는 거야. 왜? 내가 여러분한테 해석해드리는 건 잘 봐. 1 대입한 값과 1 대입한 값이 같대. 2 대입한 값과 2 대입한 값이 같대.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런 거 하니까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2개. A와 B 몇 개? 2개. 그런데 너는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면서 뭐를 만들 수 있지? 식을 총 2개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아? 미지수 2개, 식 2개. 그럼 가감법을 쓰든 등치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뭐 네 개인 취향인 거잖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식 2개, 미지수 2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A와 B의 값을 정확하게 모해낼 수 있고 구해낼 수가 있고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것 자체는 함수 f의 치역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답 자체는 호로록 이렇게 집합 표시해주면서 쓰시고 치역도 결국은 집합이니까 맞아? 그런 다음에 뭐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f의 치역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f1, f2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내시면 요게 답이 되겠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요게 466번 문항이었어요. 이제 467번 문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67번이요. 지워볼게요. 자, 잘 이해해 주세요. 467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나 집합 x역. 내가 정의역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fx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를 x제곱 2차 함수로 주셨고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4x 마이너스 3이라고 줬습니다. 야! 이 문제랑 상관없지만
이 문제랑 상관없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봐. 일단 너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fx, gx 우리 둘이 서로 다른 함수 두 개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뭐인 거지? 2차인 것이고 나는 지금 뭐인 거지? 직선인 거야.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사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해.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던 그 시절 2차 함수를 배우던 그 시절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는 몇 개 있다라고 배웠어? 3개 있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 어떤 거지? 2차 함수가 호로록 이렇게 그려지면 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호로록 나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으며 호로록 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지? 안 만날 수 있어. 그럼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영역을 설명하는 거야. 2차와 직선이 떴어? 그럼 이 세 가지의 위치 관계 중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어떻게요? fx, gx 우리들이 같다라고 이렇게 놓는 등호의 표시는 우리들이 만난다 이런 거야. 만난다라는 건 사실 교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맞아? 교점 자체가 만나는 영역이니까. 그럼 이 만나는 이 방정식 x라고 불리는 해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그걸로 따지는 거라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한 개의 중근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x가 없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난 보는 거라고. x제곱은 4x-3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통해서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물론 판별식의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는 0이라고 불리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그림, 0가 같다면 이 그림, 0보다 작으면 이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시작. 내가 구한 것은 인수분해가 이쁘게 된다 얘들아. 지금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유형인 거 맞죠? 서로 다른 두 개 실근이 몇 개 나왔어? 2개. 그러니까 이 그림도 아니고 이 그림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니? 그래놓고 네가 구했던 이 방정식의 해 x는 1가 x는 3이라고 불리는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죠? 라고 묻으신다면 여기 하나가 1, 여기 x좌표가 뭐였다는 거지? 3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교점의 x좌표를 지금 구해냈다 이거야. 이 방정식으로부터. 그럼 당연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여기다 1 집어넣어도 1, 교점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요렇게 여러분들이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 뭐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해달래. 그럼 모두 구할 때 제발 답을 쓸 때 말이야, 이렇게만 갖다 쓰지 말자는 거야. 선생님, 교점의 x좌표를 구했으니 답은 1과 3 이렇게 x를 갖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유유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왜? 잘 쓰긴 썼는데 이 x라는 집합은 뭐여도 돼. 그냥 1 하나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정의역이 될 수 있는 모든 집합 x를 구해달라고 했었던 거거든. 1을 집어넣어도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어차피 같으니까 정의역은 1로 이렇게 제한을 둬도 되고, 또는 x는 뭐여도 되는 거지? 3 이렇게만 있어도 되는 거지.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집합이 아닌 x, 즉 정의역을 전체 구해달라고 했으니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유형 6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드리죠. 유형 6번. 자, 유형 6번. 지금 1대1 대응 찾기라는 건데, 그럼 난 여러분한테 개념을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뭐야? 라고 물으시다면 1대1 대응은 정의 자체가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 1대1 함수이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잘 들어봐. 내가 말하는 지금 1대1 대응인 어떤 함수 y는
fx라고 할게. 그런데 정확하게 5개념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y는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개념 속에서의 y는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정의역과 공역 자체가 실수 전구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려는 개념은 y는 fx라고 불리는 것이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된 상태인 1, 3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실수 전구간으로 보자고. 실수 전체 집합인 그 무한집합이 정의역과 공역으로 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1대1 함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이미지는 절대로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되는 거 맞죠? 어떤 사항이에요? 선생님 물었을 때 잘 들어봐.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고 불리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차 함수가 되는 거 맞지? 나 y는 4라는 라인을 여기 이렇게 갖다 붙여볼게. 그럼 당연히 교점이 두 개 생기는데 이 점의 좌표가 2,4인 거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란 말이야. 그럼 얘를 집합간의 대응관계인 두 집합의 대응관계인 요렇게 동그라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상이 이런 상 아니까 마이너스 2도 4를 선택하고 2도 뭐를 선택하는 거지? 4를 선택해버리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얘를 1대1 함수라고 부르면 안 되지. 1대1 함수라고 불리는 건 2는 절대로 마이너스 2가 선택한 똑같은 4로 화살표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죠? 이런 거요.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건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건 이렇게 뭐를 갖다 그리자는 거지? 수평 선을 그렸을 때, 수평선을 작도하였을 때 그때 교점이 오로지 몇 개만 생겨야 돼? 이렇게 2개 이상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점은 오로지 몇 개? 1개만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생님?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이 상태는 잘 들어봐 얘들아. 예를 들어 말이야. 이렇게 호로로로 가다가 이렇게 간 함수가 있었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함수를 y는 fx라고 하자 이거야. 그래놓고 여기가 2,3이었다라고 치고 요 점의 좌표를 내가 2,5였다라고 해보자 이런 거지. 그럼 얘는 함수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함수는 맞아 얘들아. 함수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를 그어서? 수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1개. 근데 얘는 함수가 맞잖아. 교점 1개, 교점 1개. 설령 이 x는 2라는 라인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빵꾸, 나는 검은가 불갈. 그러니까 교점은 몇 개? 여전히 1개. 이렇게 그어도 교점은 1개. 그러니까 난 함수인 거야. 괜찮아? 이 이상한 그림도 뭐라고? 함수라는 거지. 괜찮아?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지금 정의역과 공역을 선생님이 실수 전구간으로 봤는데 얘의 치역은 실수 전구간이 아니지. 괜찮습니까? 얘의 치역, 이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뭐보다는 작고 y는 뭐보다는 작고 3보다는 작은 함수 값들 그리고 나서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y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야. 하여튼 실수 전구간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없는 사항이 오면 교점이 없다 이런 유유의 사항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수평선을 싹싹 작도하였을 때 교점이 몇 개씩만 생겨야 된다고요? 1개씩은 무조건 생겨야 된다고. 없는 구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없는 구간이 있어도 안 돼. 이렇게. 왜? 없는 구간이 생기면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어. 맞아? 그리고 나서 어제 이렇게 교점이 2개 이상 생겨도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난 결론을 이렇게 내드리겠다는 거야. 얘들아 내가 결론 낼 때 이 말을 꼭 명심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이상한 함수가 아니라 y는 fx인데 정의역과 공역이 뭐라고? 실수 전구간인 어떤 함수 y는 fx가 이제부터 1대1 대응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이 y는 fx가 1대1 대응이라고? 얘는 뭐가 한다는 거지? 증가 또는 뭐만 하고? 감소만 하는 함수이면서 증가 또는 뭐이고? 감소이고 뭐가 가능해야 된다고?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가 결국은 1대1 대응인 y는 fx입니다. 다시 뭐라고 얘들아?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 구간일 때 그때 y는 fx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다시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때 y는 fx의 정체는 뭐라고요?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만 하는 함수인 거야.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이면서 그런 다음에 뭐여야 된다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고학년이 되면 얘를 연속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아직 연속이라는 말을 배우지 않았으니 1학년답게 그냥 어떻게 기억하자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분필을 딱 뗀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한 붓으로 그리는 건 아니지. 분필을 떼는 순간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마지막 한 마디만 더. 선생님 그러면 증가 또는 감소만 하면 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얘들아 봐봐. 이렇게 어떤 함수가 증가를 해. 증가를 하다가 감소하는 순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오게 되면 교점이 이렇게 당연히 몇 개 생겨? 2개 이상 생기니까. 맞아? 괜찮아요? 지금은 여기서는 증가다 감소하면 반드시 2개가 생기는 구간이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뭐만 해야 된다는 거지? 감소만 해야 된다. 이것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요게 여기에 대한 개념이야.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찍어주실래요? 오늘 누가 한 명만 찍어주자. 다음부터 수업 전에 저기 하고. 상수가 찍어줘. 자, 그럼 이 개념을 보고 469번 답을 맞추면 증가 또는 감소만 하면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거 답은 몇 번? 니은과 리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해 주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471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지개 좀 치시면서 471번 문항 봅시다.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예요. 나 표를 갖다 그릴게요. 여기에 범 위를 갖다 쓸 것이고 여기 fx의 이름을 갖다 쓸게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어떤 함수요? 나 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그려주세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a라는 함수를 그려주세요.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별거 없어요. 자, 이미지 잡읍시다. 나요,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불러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다라는 것은 여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랑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함수를 그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2를 기준으로 이때 나 노란색을 그리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1짜리이면서 y절편이 4짜리인 이 녀석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검은 바둑알에 좌표를 주고 싶다면 2일 때 2,6을 지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봐봐. 나는요. 이 보라색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럼 내가 기울기가 2짜리라는 사실만 알아요. y절편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지. 맞아? 그런데 이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보다 작을 때는 우리 둘이 합집합하게 되면 실수 정구간이란 말이야. 맞아? 실수 정구간에서 fx가 뭐려면 1대1 대응이려면 증가 또는 뭐만 하고 감소만 하면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이 보라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안 만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해? 만나야 된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보라색 그래프는 빵꾸가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점의 이름은 보라색 입장으로 보게 되면 2, 뭐가 돼? 4 플러스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지 실수 전 공간에서 증가하는 게 맞고 그런 다음에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형태가 되겠네. 즉 우리들의 좌표가 뭐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같아야 되니까 우리들을 같게 만든 a의 값은 뭐다? 2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472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472번이요. 자, 보자. 두 집합이 있대요. 나한테 알려준 건 정의역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공역은요,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상태 속에서 관찰합니다. fx를 줬어요. fx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요. 내가 1대1 대응이래요. 얘들아 잘 봐.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요. 그리고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 대칭축 x는 1이 된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b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정의역에 제한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함수는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왜?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든요. 괜찮습니까?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2개씩 생기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고 싶어서 당연히 이렇게 뭐를 줬어야 된다는 거지? 정의역과 공역에 제한을 줬어야 된다는 거야. 제한. 이 자체만 그냥 보게 되면 얘는 절대로 1대1 대응이 아니지. 괜찮아요? 수평선을 작도했을 때 교점이 2개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제한을 줬단다. 어디만 보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그럼 여기거든? x는 3이라는 라인을 싹 그려줘. 그럼 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만. 내가 이쪽 부분을 확대해서 갖다 그릴게. 자, 나는 이젠 주황색 부분인 이렇게 생긴 부분만 관심이 있어. 그치? 여기가 바로 x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주목하게 되면, 주황색에만 주목하게 되면 얘는 증가만 하는 거 맞지? 증가만 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한붓그리가 가능한 상태인 거 맞지? 그래서 제한을 뒀더니 증가만 하는 모양새가 돼서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자, 이제 답 맞추러 갑시다. 자, 가볼게요. 3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3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a가 돼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다. 난 여기 부분만 보는 건데 이때 공역이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3 플러스 a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이 상수는 절대로 마이너스 3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치역이라고 불리는 이 함수값은, 함수값들의 모임은 뭐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지?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공역이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막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이너스 7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치역은 공역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런 함수값들의 모임이 공역에 싹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거지. 맞아? 정확하게 이미지 한번 잡아드릴까요? 이런 의미예요. 나여 수직선상에서 공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공역이란 말이에요. 짝짝짝짝짝짝 내가 공역. 맞아? 그런데 나 이 함수의 치역은 3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치역은 3 플러스 a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이미지여야 해. 맞아? 보라색이 하얀색에 쏙 들어와야 된다고. 맞아? 그 말은 결국 그냥 이런 거지. 3 플러스 a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a의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 자체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었던 거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젠 요 선생님이 문제를 대충 봤어. 얘들아 9번 대충 봤어. 자,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 이게 개념인데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1대1 대응이라면, 선생님이 너무 문제를 대충 봤어. 9번 뭐냐면 1대1 대응일 때는 치역과 공역이 뭐 해야 되는 거지?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함된다가 아니라 치역과 공역이 우리 둘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에서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둘의 값이 정확하게 얘가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상등, 우리 둘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 돼서 같아야 되네. 얘가 우리 둘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거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요. 1대1 대응에서는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풀어보시면 a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예, 그래서 fx라고 불리는 저 그래프는요. a의 값을 구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요. 예, 잘 구하신 다음에 여러분한테 f4의 값을 구해달래요. 4의 값을 구하면 7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유형 8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 자, 봅시다. 이런 문제들 내신 시험에서든 모의고사에서든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474번에다가 여러분들 제목을 그냥 이렇게 달아주실래요?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행동 요약 자체가 그림 그리자라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실수를요. 덤벙덤벙 거리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야. 그럼 잘 봐. 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대, 지원아. 그쵸? 자, 볼게요. x라는 집합에서 x로 가는 건데 지금 세 개의 함수가 그냥 있는 거야. 그림을 나처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놓고 그 유한집합 마이너스 0을 갖다 쓰세요. 이거 그림 3개 그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갖다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3개의 함수가 있는데 f라고 불리는 함수요. 나 f는 1대1 대응이래요. 좋아. 그리고 호로록 이렇게 가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라고 불리는 함수는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래요. 그리고 호로록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h라고 불리는 함수고 얘는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게임 끝났네요. 일단 얘는 고정을 시켜놓고 가면 되겠네. 항등함수라고 불리는 건 입력과 출력의 값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0을 대입했을 때 0, 1을 대입했을 때 1 이거잖아요. 그림을 다 찾은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이요. 난 이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그럼 이제 조건을 보자, 얘들아.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f-1, g1 그리고 h0의 값이 다 같다라는 조건을 주었어요. 그럼 여기에 주목해 보실래요? g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나 여기에 주목한다면 g1의 값은 뭐였다는 거지? 1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럼 결국 h-1이 1이다. 그럼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야. h-1은 1입니다. 그리고 h0은 1입니다. 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중이야. h0은 1이야. 야, 그런데 이 그림은 다 완성되지 않니? 얘가 무슨 함수니까? 상수함수니까 다 몰빵시키면 돼. 아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고 1일 때도 1이겠네. 예, 다 완성됐어. 나도 완성, 나도 완성. 미완성인 이 그림만 완성하면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젠 다시 조건을 보자는 거지. 밑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요. f-1 더하기 f1은 f0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봅시다. 얘들아, 봐봐. 내가 아는 건 f-1의 값이 뭐라는 거? 1이라는 사실만 알아. 괜찮아? 그러면 잘 들어봐. 난 여기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f-1의 값이 뭐라고? 1이라고. 난 지금 표를 그리고 있어. 그럼 봐봐. f0과 f1의 값은 f1은 얘랑은 일단 달라야 해. 맞아? 그러니까 f1의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케이스 분리하고 있어. 0과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나머지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인 거잖아. 우리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돼. 그 경우는 이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은 마이너스 1, 0은 0. 네, 이 그림마저도 여러분들이 완성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야, 얘들아. 우리 1대1 대응이면 서로 다른 값을 가졌어야 돼.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일 때와 f1이 마이너스 1일 때와 f1이 0일 때도 케이스 분류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값 f0은 다른 값을 가졌어야 된다. 근데 우리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다. 우리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바로 요 경우. 그래서 그림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게요.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거 f1 곱하기 g-1 곱하기 h-1의 값 좀 구해달래요. f1의 값 그림 보세요. 완성했으니까 나 마이너스 1이요 곱하기 g-1이요 나 마이너스 1이요 곱하기 h-1이요 나 1이요.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다. 네, 좋습니다. 이젠 유형 9번으로 가보죠. 자, 보세요. 477번. 두 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선생님은 그림을 그립니다. 나요. 1, 2, 3, 4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림을 그립니다. 공역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리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라는 조건 보세요. 가요. 내가 외우라 그랬어. 가를 한글로 말하면 뭐인 거지? 입력이 다르면 그에 대한 뭐도 다르다? 출력이 다르다. 입력이 다르면 출력이 다르다고? 얘는 뭐의 정의인 거야? 1대1 함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 맞지? 내가 보는 이 f라고 불리는 요런 함수는 뭐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돼요. 이런 거죠. 괜찮아요? 입력이 다르면 출력이 다릅니다. 예. 그래 놓고 나요. 쫄지 마세요. 나라고 불리는 것은 절대값을 풀어보세요. 절대값을 풀게 되면 fx라고 불리는 것은 2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 결국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 지역의 범위를 알려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될 수 있다. 내가 결국 뭐다? 치역이다. 함수값 선택되어지는 놈들의 모임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 야,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는 나 미팅에 나왔어. 그때 이 미팅에 나왔는데 선택해야 되는 건데 요 속에서만 선택하라는 게 나라는 조건이야. 괜찮아? 그러면 내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3과 3은 안 돼. 그치? 나라는 조건 때문에.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곱하기 1이 마이너스 2를 선택했다 이거야. 그냥 상상의 나대로. 그럼 2가 화살표를 날려야 되는데 2는 절대로 이제 1이 선택한 얘한테 화살표를 날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2는 얘를 제외한 몇 가지? 4가지. 괜찮아? 얘가 얘를 선택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3가지. 그 다음엔 2가지. 이게 답이죠. 괜찮아요? 1대1 함수의 정의요. 서로 다른 녀석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건 몇 가지? 120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한 문제 요거 풀고 이젠 쉬는 시간 잠시 갖자. 478번 문항 볼게요. 478번. 자,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상수함수의 개수? 그럼 이미지를 잡아볼게요. 여전히 마이너스 1, 0, 1이요. 내가 바로 x라는 집합이고요. 나 y로 가는데 요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f라고 불리는 건 무슨 함수라는 거지? 상수 함수인데 나한테 지금 상수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거든?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0, 1, 2 있었어.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답이 3개. 여기 3이 있었어.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4개. 0으로 몰빵되거나 1로 몰빵되거나 2로 몰빵되거나 3으로 몰빵되거나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 거 맞지? 결국 이 문제가 너한테 원하는 능력은 뭐였던 거야?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지? n.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잖아. 괜찮습니까? 그쵸? 여기 1, 2, 3 있었으면 상수함수는 3개, 5개 있었으면 5개 뭐 이런 거니까.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묻는 건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 원소의 개수 자체가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의 개수가 될 테니까요. 그럼 자, 봐봐. y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y라는 집합은 어머나 x 플러스 y의 원소로 갔는데 x도 라지 x의 원소, 이 집합의 원소, y도
이 집합 라지 X의 원소다 이런 거지. 그럼 선생님은 이거 그냥 푸셔도 되는데 나는 뭐 그리는 걸 좋아하냐면 표 그리는 걸 좋아해요. 표요. 표는 실수 없이 그릴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표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표 그리는 거예요. X가 될 수 있는 건 얘네들의 원소니까 마이너스 1, 0, 1을 갖다 쓰시고 Y도 얘의 원소니까 마이너스 1, 0, 1을 갖다 쓰세요. 나 이 9칸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채울 거라는 거지? 덧셈 연산이요. 우리 둘이 더하래요. 더한 값 쓰세요. 우리 둘이 더하면 0이요. 마이너스 2요. 더하면 0이요. 더하세요. 마이너스 1이요. 0이요. 1이요. 더하세요. 0이요. 1이요. 2요. 이 중에서 중복된 것을 제껴줘야죠. 집합이라고 부르는 건 서로 다른 대상을 원소로 갖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 마이너스 1이 중복됐으니까 꺼져줘. 0 여기 중복됐으니까 꺼져줘. 이렇게 실수 없이 세고 싶은 거야. 0 위에서 셌으니까 꺼져줘. 1 여기서 셌으니까 꺼져줘. 그래서 남는 건 몇 개? 5개다. 즉 Y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의 개수도 몇 개다? 5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